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이 공부가 또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 생각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일부 제가 오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우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죠. 뭐 아닌 수학도 있겠지만. 근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하나의 언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그 다음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중간에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혀 있는 말을, 그 책에 적혀 있는 말의 진짜 뜻, 그걸 쓴 사람이 본 그 본질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는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정말 인상 깊게 보고 그 감동을 받아서 책에다가 일출이라는 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는 그 일출을 보고 실제 그 장면을 최대한 떠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언어를 쓴 사람이 그 말을 쓴 정확한 이유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계속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 뜻을 정말 대충 읽는, 최근에 이제 또 문해력에 또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 뭐 그게 뭐 SNS의 영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게 꼭 비단 SNS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일출을 보고 뭐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인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 수학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많은 학생들도 만나보고 많은 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을 봐도 그 책에 적힌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심하고, 그것을 다시 고민하고, 내가 지금 이해한 게 이 말을 쓴 사람이 본 그 장면이 맞는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이라는 언어의 특징인데, 앞에서는 이제 그냥 학문이라는 거의 특징이었고 수학의 특징인데,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직각삼각형이 3대 4대 5이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라는 이 사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수학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게 3대 4대 5가 아니라 5대 12대 13 이라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수학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엄청난 걸 알아냈어, 자, 3대 4대 5라는 엄청난 비율을 알아냈으니까 그게 수학의 하나의 언어로서 들어가자 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일까요? 아니죠. 이런 거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의 정말 구체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이라는 것들로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수학은 맞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서 직각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수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언어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려고 노력하는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무한히 많은 사례들을 다 일반화시켜서 하나로 혹은 간단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리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체계들을 수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 근데 학생들은 이 3대, 4대, 5 같은 것들을, 이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 안에 있는 이 ABC 안에는 무한개의 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개의 예든, 혹은 이렇게 하나 더, 두 개의 예든, 혹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세 개의 예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계의 예는, 유한계는 무한계의 극히 일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한계의 문제를 외우는 것으로 이 무한계를 포용하고 있는 일반화를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리를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라는 게 있고, 이 수학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 이 어떤 정리들, 혹은 그 이전의 뭐 정의들, 혹은 뭐 이 정리가 좀 더 구체화가 됐을 수도 있는, 사실 정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식들, 이런 것들의 전체의 하나에 해당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는 너무 작은 거죠. 여기에 너무 작은 몇 개의 문제, 내가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1000개, 10,000개의 문제뿐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이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수학의 언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전체를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고, 그 말이 맞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는 거죠. 같은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 저는 이런 정리들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문제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정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노력의 이후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문제를 이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수학은 정말 엄밀하다라는 게 정확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혹은 좀 명확하다? 뭐 이걸 정확하게 딱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밀하고 정확하고 명확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이면서,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말하고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자유로운 언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게 직각삼각형일 때 라는 걸 또 들고 와보자면, 이거는 정말 엄밀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각삼각형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유로워요. 왜?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만 만족한다면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밀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수학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일반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엄밀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쓰일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엄밀한 언어여야 하는 거죠. 참 말장난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수학이라는 걸 고민하는 참 좀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현실이 있다고 하면 그 현실의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는 수학이라는 영역으로 끌고 와서 정말 하나의 정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의 대부분을 또 다른 정의로 바꿔버리고 또 다른 현실의 대부분을 또 다른 정의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연결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모든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정의, 모든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정의, 그리고 이 두 현실이 모두 다 섞일 수 있는 하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하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 엄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모든 현실을 다 적용 가능해야 되니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뭐 저희가 수학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좀 와닿을 때도 있는데, 결국 그만큼 엄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만큼 자유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학은 정말 엄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자유롭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뭐 크게 보면 이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문제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라고 하는 나의 영역을 이렇게 쌓아가고자 한다면 그 가장 근간에는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음, 네. 수학은 언어라는 특징으로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말을 했고 그럼 나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언어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게 또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다르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 위에서 쌓인 여러 가지 정리들 혹은 공식들을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현실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쳐야 되는 이 문제라는 과정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일부 물어보고, 이걸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일부 물어보고, 이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일부 또 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죠. 하지만 결국 저희는 수학을 통해서 이 현실을 바꿔나가고 더 발전시키고 이 수학이라는 체계를 더 넓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결국 이 수학은 결국 어, 나의 이해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이해로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는 남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풀이나 이런 거에 일단 집착을 하기 전에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속도로 결국 정확하게 쌓아가야 한다. 사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과 계속 동일한 얘기인데, 결국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또 막 반박이 들어오죠. 아니, 나는 지금 뭐 다음 당장 내신도 있고, 내 인생에서 내신도 있고, 뭐 모의고사도 있고, 학원 시험도 있고, 뭐, 뭐 숙제도 있고,
길게는 수능도 있고, 그 뒤에는 대학 시험도 있고, 그 뒤에는 뭐 입사 시험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걸 하고 있냐. 근데 결국 이걸 다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최종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뭐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업무를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고, 박사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취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내신, 모의고사, 학원, 이 숙제, 이 수능, 이 대학, 이 입사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일지, 그리고 난 그걸 위해서 정말 나의 본질적인 걸 포기하고 이 순간에 목숨을 거는 게 맞을지,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슬램덩크의 명대사처럼 이제 강백호는 이번 시합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번 내신이, 이번 모의고사가, 이번 학원의 어떤 시험이, 이번 숙제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거를 한번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느 시점의 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후의 분들은 다 이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돌아보면서 아무 책도 보지 않고 내가 배운 수학이 뭔지 한번 빈 종이에, 빈 A4에 내가 배운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영상을 한번 정지를 해두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배운 수학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중학교 3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뭐 더하기,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어. 그리고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걸 배웠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약수나 뭐 배수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분수도 배웠고, 난 소수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또 나는 뭐 미지수도 배웠고, 그걸 통해서 항이 있는 식도 배웠고, 항이 있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같은 것도 배웠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들도 배웠다. 삼각형, 원, 사각형 뭐 이런 것들도 배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배운 게 얼마 없어요. 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을 배웠는데 단 지금 10분 정도의 뭔가 요약이 되는 개념들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9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배울 때 뭐 한 5년, 뭐 3년에서 6년 동안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문제는 결국 나의 개념을 전체를 완성시키는 일부였을 뿐이지, 그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후인 학생 중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못하는 분 있나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얘를 학습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시켰을 수 있죠,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숫자라는 게 그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완벽한 하나의 언어 중에 하나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이 언어를 이 자체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전체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도 이런 이 숫자의 체계, 결국 이 숫자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9년을 썼다.
그리고 이 미지수와 항이 있는 식, 인수분해,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음, 이게 문제를 통한 학습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중3까지,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한테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문제를 열심히 풀고 유형을 학습을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말 일부만 고등학교 3학년에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대학에 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너무 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본질은 엄밀하면서도 자유로운 하나의 언어라는 것, 그 엄밀하면서도 자유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이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그 자유로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풀이, 그리고 엄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개념과 자유로운 과정에서의 문제풀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체를 공고하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 수학의 학습이고, 이거를 조금은 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많은 문제, 너무 많은 공식에 치였다면 한 번은 좀 내려놓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걸 정말 다 외워야 되는지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